자, 2019학년도 수능 16번에서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추론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엄청 중요하니까 쌤하고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데, 내가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가 5개년 정도 보니까 보통 이제 2000년대 2020년 거 혹은 2021년 거를 이제 주로 중심적으로 좀 보게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그 이전 수능들이 훨씬 더 어려운 개념들이 나거든. 근데 그 어려운 개념이라는 게 진짜 수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제 말장난이나 논리들이 조금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치불이치가 어렵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건 이제 첫 번째 문제 일치불이치가 제일 어렵게 나왔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렸거든. 한번 볼게,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근데 지문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 패러프레이징만 잘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아무튼 뭐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당시 수능을 볼 때는 봐봐. 자,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약속을 할 거야.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야.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친구랑 뭐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 말은 뭐냐면,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그치?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쳐해서 성립하지만,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의사라는 거는 서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선생님 미리 정리를 좀 하면요, 혹시나 해서 모를까봐, 뭐 이게 법률 행위예요. 그러니까 얘 말은 이런 거야. 법률 행위들은 서로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방이 서로 이제 오케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일정한 효과를 발생을 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일단 될 것 같아. 봐봐. 자, 그래서 한 예시로, 매매계약은 팔겠다라는 일방의 의사표시와 사겠다라는 의사표시가 합치하는데, 그럼 잘 봐봐.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지만 반대로 뭐도 받아야 되냐면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매수인은 그 반대의 권리를 가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가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 이제 이게 계약이다 혹은 법률행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현금에 칠게.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처럼 한번 정리를 할까, 이 개념을.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되게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한대요. 자, 우리 지문에서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법률행위죠, 그죠? 동그라미를 칠게요. 법률행위인데, 이건 이제 뭘 만들어낼 거냐면 법률 뭐라고? 효과를 만들어낼 거야. 됐지? 자, 어쨌든 내가 기존의 필기에서는 네모를 쳤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어쨌든 이게 정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 그래서 물결도 치시고 형광펜지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 계속.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계약은 법률행위 일종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따 법률행위 한번 정리해 줄 거거든. 어쨌든 자, 계약은 법률행위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키고, 청구권의 내용을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원래는 내가 동그라미랑 이거 세모로 정리를 해주는데, 일단 내가 법률행위를 동그라미 치긴 했는데 패러프레이징은 아니니까, 그지? 그냥 내가 정리를 하자면,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이라는 개념하고 연관을 시키고요. 이행 의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우리가 이제 채무라는 개념하고 이해를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끝나. 즉, 동그라미랑 세모가 항상 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동전의 효과야. 동전의 양면이야. 동전 효과. 동전의 양면이야. 그런데 동그라미 세모가 같이 되는데, 이 두 개가 없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럴 거냐면 변제라고 해요. 됐죠? 이걸 내가 기존에는 세모에 연결시켜놨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물결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봐봐. 자, 그래서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을의 채무는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에요. 동산인 물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하기 전에는 대금의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해도 을은 인도해주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 해결하는 것은 엄격합니다. 당연한 거지, 그렇지?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할 거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민법과 같은 실제법이 있고, 그지? 실제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절차법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절차법으로 중요한 거는 거야. 근데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강제집행을 신청해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어. 강제집행은 새로운 개념이니까. 국가가 물리적 신청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도록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서 채권이 실행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근데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이후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서 그림 A가 불타 없어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어요. 지금 미치고 팔딱 뛰는 상황이지.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할 수는 없어. 왜냐면 이게 이미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이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으면 애초에 그 계약이 실현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타임테이블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됐죠? 자, 우리가 계약이라는 어떤 이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보다 더 과거예요. 당연히 오른쪽은 이제 미래겠지, 그치? 그랬을 때 만약에 A의 소실이 계약 이전에 존재했다면 이건 애초에 계약이 무효인 거야. 그러니까 뭘 할 게 없어요. 뭘 할 게 없고 그냥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 계약 자체야.
그걸 얘기할 거야, 알겠지?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이 법률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걸 잘 봐야 돼, 얘들아. 봐봐. 자, 그래서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거야. 근데 어쨌거나 이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이런 책임을 어느 정도 지긴 해야 돼, 그지? 됐죠? 자, 이때 채무 불이행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게 아니야. 그냥 이행 불능이 일어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효과는 일어나. 무슨 얘기야? 법률 행위가 없이도 얘 말에 따르면 법률 행위가 없이도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법률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왜? 애초에 무효니까 이런 얘기거든 지금. 애초에 무효인데 뭘 의사 표현을 해? 그지? 의사 표현은 서로가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의도를 가지는 건데 노력을 하는 건데 얘 말에 따르면 그런 거 없이도 이거는 법률 효과가 뭐가 일어났어? 이게 무효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분명히 법률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에 나와. 알겠지? 이따가 나하고 확인할게.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즉, 자, 갑이 무슨 권리를 가지냐면 계약 해제권을 가져요. 이걸 첫 번째로 가져. 이걸 가지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은 이따가 이제 원상복구 청구권을 할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어쨌든 봐봐, 순서를 봐봐. 계약 해제권을 행사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효력이 없어질 거야. 근데 이때 이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즉 갑만으로 충분해요. 자, 갑이 하는 데 있어서 을의 성낙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법률 행위는 이제 법정에서 하는 건데, 근데 봐봐, 어쨌든 중요한 건 법정에 가기 전에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인 거잖아. 무효라는 것 자체는 법률 효과가 이미 발생한 거야. 됐지?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법적으로 확인 받을 때는 계약 해제권이 존재한다고. 이 개념이 좀 나도 이해가 안 가고 어렵긴 한데, 다시 또 보면은 애초에 이행 불능이잖아요. 됐지? 매매 목적물이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이 있어서 법률 효과가 일어난 거니까 얘네 말에 따르면은 이 법률 효과라는 거는 계약 해제는 아니야. 알겠지? 이거랑 같은 건 아니야. 알겠지? 그냥 어떤 효과가 일어났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알겠지? 근데 뭐 때문에? 이행 불능 때문에. 근데 이건 누군가의 의사 표현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행위를 해서 효과가 일어난 게 아니야. 여긴 이제 다른 문단이야. 이해됐어? 그러고 나서 갑이 내 돈을 돌려받고 싶잖아. 이건 다른 문제인 거야. 됐지? 이행 불능인 상황에서 갑이 내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계약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또 법률 행위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를 할 건데 이 법률 행위는 이때는 일방이어도 된다 이 얘기야. 됐죠? 그래서 얘 말은 이거예요. 법률 행위가 되게 다양해요. 뒤에 이제 내가 증여랑 유언을 쓴 거는 여기 증여하고 유언이 나와서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보면은요. 의사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법률 행위는 이게 일방일 수도 있고 쌍방일 수도 있어요. 상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일방이든 쌍방이든 의사 표시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 건데, 다만 얘 말에 따르면 이행 불능인 상황이 일어난 거잖아. 이행 불능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 지문에 따르면 법률 행위가 굳이 없어도 법률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됐죠? 다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소실을 했으니까 선생님 얘가 갑이 이제 이거를 한 거 아닌가요? 이걸 연결시키잖아. 봐봐. 소실을 했다라는 팩트에 대해서는 됐지? 이게 법률 효과야. 됐지? 그럼 얘는 애초에 이행 불가능한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행 불가능한 거니까 이게 법률 효과야. 그럼 얘는 누군가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어떤 행위가 일어났 얘나 얘의 행위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없어진 거야. 이게 없어져서 이걸 못 하는 거니까 법률 효과는 있는 거지. 그지? 즉 갑과 을의 의지가 없이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 법률 행위라는 건 의지인데 의지가 없이도 어떤 문제점에 의해 가지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 나도 모르죠. 그죠? 이게 왜 일어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일어나서 이행불능이 일어났어. 어쨌든 효과는 일어나는 거지. 이행불능이라는 효과가 일어난 거야. 이거에 대해서 갑이 보상을 받는 건 이행불능과는 다른 문제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꾸 끊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갑은 이제부터는 이제 법률 행위를 할 거예요. 그게 뭐야? 이제 법정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계약 해제권 행사에 계약 해제권도 일방으로 해도 돼요. 이거 단독 행위라 그래. 해제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계약이 없어졌지. 그럼 다시 내가 되돌아야지. 근데 내가 돈 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원상복구 회복 청구권도 해야 돼. 즉 계약 해제권과 원상복구 청구권은 이 갑이 행사할 수 있는 뭐다? 법률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연구 체결해서 다시 이제 뭘 만들어내는 거야? 갑이 채권을 형성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즉 이 이유는 뭐 때문이야?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우리 지문에 따르면은 이게 소실된 거죠. 소실되어 가지고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행 불능 이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행 불능 사실 어디 써야 되냐면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소실되었으니까 법률 효과인 뭐 이행 불가능이라는 팩트가 뜬 거야. 결과가 뜬 거야. 그러니까 이걸 결과로 이해하면 좀 편해요. 됐죠? 요건 이제 의도인데, 그지? 얘 말은 이거 의사표시 이제 의도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냥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야. 이게 정확한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런데 의도가 한쪽이 있든 양방이 있든지 간에 어쨌든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 그건 법률 행위야. 그런데 의도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뢰 실수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없어졌다야. 뭐가 없어진 것 자체에는 의도가 없는 거지, 그지? 이걸 누가 그렇게 했다 안 했다는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 그건 이제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쨌든 사건에 따르면 소실됐어. 그래서 뭐가 불가능해? 돈을 줄 수가 없어. 그 물건을 줄 수가 없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 거야. 대체 근데 소실 자체만 보자면 갑과 을이 개입했다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죠. 그리고 갑이 야 이걸 계약을 통해서 내가 계약을 통해서 이걸 소실할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에서는 누군가의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건 자체만 보자면 소실된 거는 어쨌든 의도가 없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법적으로는. 나도 몰라 씨, 이렇게 봐 그냥. 됐지? 그래서 의사 표현이 없는 거야. 됐어? 그 얘기는 뭐야? 법률 행위가 없이도 뭐는 일어날 수 있다. 법률 효과는 가능하다. 이거야. 이걸 읽어내야 돼. 왜 이걸 읽어내야 되냐면 이게 131번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별표 3번 3개 치세요. 아,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 그지? 141번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말이 길어지고 이걸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필기를 계속 바꾸고 하는 건데, 봐봐.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죠. 그러면 보세요. 법률 행위라는 일종의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법률 행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 표시를 기본 근간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법률 효과라는 걸 만들어내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법률 행위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얘 말에 따르면 이런 게 없이도 뭘 만들어낼 수 있다. 법률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우리가 이제 5문단과 6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3번에 나와 있죠, 그죠?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발생한다.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웠다.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치불일치 문제는 그냥 기본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제일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옛날 수능들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함정을 판다든가 이렇게 개념들이 헷갈리게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게 하거든. 그럼 봐봐. 법률 행위가 있으면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보라고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을 통해서. 됐지? 의사 표현이 없는데 의사 표현이 없어. 의사 표현이 없다는 건 뭐야? 법률 행위가 없는데 법률 효과가 일어났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밑에 다르다고 얘가 얘기했지. 이제 계약 해제권은 어쨌든 의사 표현을 한 거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원상복구 청구권도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의사 표현을 한 거잖아요. 여기는 의사 표현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는 의사 표현이 없는데 어쨌든 법률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걸 패러프레이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해됐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문제가 됐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 이후에 문제를 풀어보면요. 132번이요.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업은 이제 을의 채무였죠, 그죠? 이 을의 채무는 뭐냐면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림의 소유권 이전이고, 이제 니은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갑의 채권이죠. 근데 갑의 채권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원상복구 청구를 한 거예요, 이미.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이요. 자, 기업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자, 막아지 않은 소리죠, 그죠? 자, 한쪽만 이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매도인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니은 봅시다. 2번 봅시다. 니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관계에 성립한다. 자, 한쪽만 한 거지, 한쪽만. 됐죠? 일방이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1번도 해야 되니까 3번. 자, 기억과 니은이 기억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 둘이 연결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애초에 이건 문장이 틀린 거야. 4번. 자, 기업과 니은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이 아니죠. 뭐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서야. 서로 다른 측면이 아니야. 자, 기업은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니은은 금전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가장 적절하다, 그나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33번. 가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 이런 거죠.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 소실된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봐봐. 1번. 자, 을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어서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죠? 이게 그냥 가장 적절한 거죠. 그래서 1번이야. 나머지 게 근데 왜 틀린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돼. 알겠지? 이거 꼭 체크해라.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자, 134번이 되게 중요한데. 별표 2개. 자, 이게 항상 일치불일치 문제는 아니고 이제 보기에 이제 적용하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증여와 유언 둘 다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면 이제 의사 표현이 있는 거야. 의사 표현이 있는 거니까 둘 다 법적 행위야. 법률 행위야. 둘 다 법률 행위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가 있고 당연히 상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만 의무를 져요. 유언은 상대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자. 봐봐. 자, 그러면 셋 다 법률 행위이지, 그지? 의사 표시를 요소로 했죠, 그죠? 실제로, 그죠? 증여는 상대 둘 다 오케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유언은 한쪽만 한 거고요. 매매는 양쪽 다 한 거니까 상대 둘 다 있는 거야, 그지? 어쨌든 자,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에서 공통되죠, 그죠? 당연하죠. 증여는 변제의 의무. 봐봐, 이거 잘 봐봐.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왜 그러냐면 뭐가 생긴 거야? 지금 내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이행 의무가 있잖아. 이행 의무가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채무가 있다는 거고 채무가 있다는 건 변제 의무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매매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건 사실 중요하잖아. 애초에 틀렸기 때문에. 근데 매매와 차이점은 이게 아니라 저쪽이 반대의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저쪽이 그러니까 얻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데, 됐지? 변제 의무 입장에서는 변제가 둘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매와는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문장 다 고치자면 그래, 그지? 나머지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고, 자, 135번의 답은 1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큰 문제 없겠어요.